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면 최소한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소에서 정부 고위 관료와 통화를 하던 여성이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있는 한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수잔이라고 합니다. 파리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어 전 국민이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긴 준비 기간 동안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올림픽 경기 일부가 제대로 치러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만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7년 8월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파리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 바로 직전인 8월에 정부의 환경정책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올림픽 개최지로 파리가 유력하니 미리 종목 운영에 관한 준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자문을 구할 내용은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을 수영 종목의 경기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정부 연구과제에서 여러 차례 센강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센강의 수질 오염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파리에 사는 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듯 했으나 관광을 온 외국인들은 종종 센강에서 똥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었기에 환경정책 담당자가 저를 부른 듯 했습니다. 수질 개선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담당자들과 급하게 회의 일정을 잡고 생태전환부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의 생태전환부는 한국의 환경부와 같은 기관입니다. 생태전환부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직원들에게 요청하여 받은 센강의 수질에 관련된 최신 데이터를 훑어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훑어보았음에도 상태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각종 이물질과 녹조로 인해 물이 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파리 서쪽의 공장 밀집지대에서 무단으로 방류되는 폐수들로 인해 물고기들이 수시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수영 경기를 진행하기는커녕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들 중 몇 개라도 실행되었다면 이 정도까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회의실에 들어섰고 그곳에는 환경, 건축, 예산 등 여러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는 바로 관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파리의 주택들의 하수구 시설이 없다면 믿어지시나요? 파리 전체 주택들의 하수구 시설 보급 현황은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분뇨와 생활하수가 센강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기존의 하수도가 폭우로 역류해 센강으로 흘러들기도 합니다. 생활하수와 분뇨로 인한 오염은 제가 연구원으로 활동할 당시 측정하며 확인했었는데요. 오염을 측정하는 항목 중 하나인 대장균 관련 유럽의 기준치는 물 100ml당 대장균 1000마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측정했던 데이터는 물 100ml에서 3000마리에 가까운 대장균이 발견되었었습니다. 일부 시료에서는 5000마리가 넘게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쪽에 위치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폐수들을 방류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단순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중금속들로 센강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추가로 센강 위를 돌아다니는 유람선에서 버려지는 오폐수와 쓰레기들의 유입 또한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라면 절대로 수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각종 오폐수 처리 시설 확충 및 하수도 보급, 공업지대 이전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겨우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일부는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산 관련 담당자들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림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오폐수들을 센 강에 버리지 못하게 하고 쓰레기 수거나 하면 해결될 일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폐수 유입을 막으면 강이 정화가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쉬운 문제였다면 센 강은 지금쯤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었겠지요. 저는 속으로 너무나 열이 받았지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처리할 이들은 저들이었기에 화를 억누르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약간의 수질 개선은 가능하겠으나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이 건강상의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지대에서 유입된 중금속으로 인해 단순 질병이 아닌 장기 손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몇몇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렇다면 어떻게 수질 개선을 해야 할지 최근 유사 사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브라질과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되었던 수질 개선 사업인데 그 사례들은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개선 사업이 아닌 몇몇 처리 시설의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의 유입을 일부 줄이고 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례들은 지금 저희의 상황에는 맞지 않았지요. 그래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니 1980년대에 진행되었던 한국의 한강 수질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관련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꼽힙니다. 당시 1988년에 예정된 서울 올림픽을 위해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급격한 산업화로 오염되었던 한강을 불과 몇 년 만에 깨끗한 강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센 강보다 규모가 몇 배나 큰 강이 불과 4년 정도 만에 깨끗해졌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정말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대대적인 상하수도 확충 및 폐수 처리 시설 확충, 산업 배출물 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했던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수거 참여와 더불어 큰 효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수질이 개선된 강은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편에 속하며 지금은 더욱 엄격한 관리 하에 맑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강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렇게 대대적인 작업을 통해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관계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바로 재정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망설이는 것을 본 저는 올림픽 같은 명분이 있을 때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어필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사례를 좋게 포장하냐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제 뜻을 꺾지는 못했지만 반대로 저도 그들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제 의견을 잘 들었다면서 필요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은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제게 자문을 요청했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제 의견에 동의했지만 재정 담당 부서에서 강력히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장 건축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고작 수질 개선 하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는 없다면서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습니다. 시작부터 예산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써야 할 돈임에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고 제 의견에 찬성하는 담당자들과 함께 급히 한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직접 한국의 수질 관리 실태를 답사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협약 체결이라도 요청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제가 한국의 사례를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각종 논문과 책, 영상 자료로만 접했던 사실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회에 그저 문서로만 보았던 우수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살짝 마음이 들뜨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저희의 한국 답사를 도와줄 조력자들도 구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학회에서 만났던 김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환경부에 재직 중인 제자들과 함께 저희의 답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저희는 입국 게이트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교수님 일행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었는데 그 미소를 보자 피곤했던 것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도움을 받는 처지라 나와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저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다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 일행은 인천공항의 규모와 깔끔함에 감탄하면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차량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며 대화하던 도중 저희에게 정말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했는데 마침 오늘 한강에서 수영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대회인데 올해가 벌써 4번째 개최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희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생강의 수질을 개선하여 올림픽 수영 종목 경기를 주최하는 것인데 마침 저희가 성공 사례로 선택하여 답사를 온 날에 수영대회가 열린다니요. 한강의 성공적인 수질 개선에 관한 사례로 사용하기 너무나 좋았기에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본 한강은 정말 거대한 강이었고 서울 또한 거대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파리를 가로지르는 생강은 강폭이 좁은 곳은 30m 정도, 넓은 곳이 200m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강폭이 좋기 1km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데도 하나의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의 북쪽과 남쪽 모두 20층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건물들이 빼곡했는데 파리에서 보이는 경관과는 전혀 다른 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경기가 진행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잠실이라는 곳이었는데 엄청나게 높은 빌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라는 곳이었는데 123층이나 되는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더군요. 마침 올해 준공되었다고 했는데 관광이 아닌 일을 하러 와서 저런 멋진 건물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업무 때문에 방문한 곳에서 저렇게 멋진 건물을 보게 되다니요. 저 건물은 파리의 에펠탑처럼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수영대회가 진행되는 장소에는 이미 수많은 참가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렇게 넓은 강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살짝 걱정도 되었습니다. 강폭이 무려 1km 정도나 되기에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조금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 조별로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다가 참가하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저 정도 인원이 모이면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더욱 놀라웠던 것은 참가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있었고 대회 참가자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보이는 분들이 한강공원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환경부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강 주변을 순찰하며 쓰레기를 줍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하는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저런 광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의 청소는 청소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강 주변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중 일부는 생강에 흘러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답니다. 만약 프랑스인들에게 저런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이 있었다면 생강은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진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잠시 경기와 경기 사이의 휴식 시간, 저희는 환경부 직원들의 도움으로 주최 측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 요원들을 배치하고
한강의 수질 체크도 여러 차례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강의 오염도가 궁금해 물어보았는데 전반적인 수질이 양호하여 수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했는데 대장균 수치의 경우 물 100ml당 50마리 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일행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강의 경우 안 좋은 시료는 100ml의 물에서 5,000마리나 나오기도 하던 대장균인데 한강에서는 고작 50마리도 나오지 않다니요. 국제 기준치가 1,000마리임을 고려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놀란 저희의 모습을 지켜보던 환경부 직원들은 무언가 뿌듯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잠시간의 휴식 시간이 끝났고 저희는 경기가 재개되는 곳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체크인을 하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숙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모인 물에서 오염 물질과 쓰레기를 걸러내고 한강으로 방류하는 시설이었는데 모두 자동화 및 현대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들어가 고된 작업을 해야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 시설당 처리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강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최첨단 기술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는 덕이 커 보였습니다. 짧은 답사를 마치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와 다음 날까지 휴식을 취했습니다. 열심히 답사를 다녔던 낮 시간이 프랑스에서는 한밤중이었거든요. 짧은 일정으로 답사를 소화하기 위해 첫날부터 바쁘게 움직였던 저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먹고 꿀맛 같은 휴식을 즐겼습니다. 다음 날에도 저희의 답사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한강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부터 하수 종말 처리장, 한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까지 수질 관리에 관한 곳이라면 어디든 돌아다녔습니다. 환경부 직원분들께서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놓으신 덕분에 어느 곳을 방문하던 막힘없이 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빨라야 일주일 길면 한 달 가까이도 걸리는데 한국의 신속한 일처리에 감명받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일정이 끝났음에도 오후 4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도와주신 김 교수님, 환경부 직원들과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고 남은 시간은 각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일행 중 대부분은 어제 보았던 롯데월드 타워라는 곳의 전망대로 향했지만 저는 한강으로 향하기에 앞서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침부터 계속되었던 강행군이 조금 버겁기도 했고 9월임에도 날씨가 꽤나 더웠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는 음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료를 기다리며 매장 안을 둘러보니 20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라 흥미롭게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 중인 손녀가 생각났습니다. 손녀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이 노트북을 챙기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노트북 옆에는 지갑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러다 도둑 맞으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도둑이 나타나면 도둑을 제압하고 되찾으려고 하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근처에 앉아있던 여학생도 노트북을 두고는 전화를 받으러 매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나간 여학생을 보면서 손녀가 생각났던 저는 급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나간 여학생을 찾기 위해서요. 다행히 그녀는 매장 입구 쪽에 서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노트북을 향해 손짓을 하였습니다. 다급히 영어로
그녀에게 노트북을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서 얼른 매장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노트북이 있는 좌석 쪽을 가리키며 이야기했는데 한 외국인 남성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은 미국에서 왔다고 밝힌 남성은 이것은 한국에서 늘상 있는 일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면서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건을 훔쳐가 주세요 하면서 올려놓았는데 그것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니요. 심지어 CCTV가 없는 곳에서도 훔쳐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저는 일단 매장으로 들어가 노트북이 올려져 있는 곳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만지는 척하면서 노트북을 주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문했던 커피가 나왔고 한결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 15분쯤 지났을까 노트북의 주인인 학생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15분쯤 되는 시간 동안 아무도 노트북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기함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아까 미국인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를 놀리나 싶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얼굴도 모르는 제3자 간에도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트북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저는 주문했던 음료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답사를 다니면서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멋지게 발전된 도시라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는 보기 힘든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의 건축물들보다 한국의 빌딩들이 취향에 맞았고 굉장히 멋지다고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계단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거리만큼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지하철역에는 노숙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반면 한국의 지하철역은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었고 발권을 위해 기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무언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종이 티켓을 발권하는데 무슨 보증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 티켓에 보증금을 내라니요. 하차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기라도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지만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기에 일단 발권을 진행했고 저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종이로 된 티켓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후에는 기계에 반납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카드형 티켓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카드형 티켓을 이용한다니 정말 기발한 발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프랑스는 물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종이 티켓을 사용합니다. 이는 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발생을 유발시키고요. 만약 유럽에서도 이런 재사용 가능한 카드형 티켓을 이용한다면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도 프랑스로 돌아가면 건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기한 마음을 뒤로하고 지하철을 타고 한강과 가까운 지하철역에 하차하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는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괜히 제 기분까지 좋아졌답니다. 그중 몇몇은 무언가를 먹고 있었는데 광고판에서 보았던 라면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라면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코를 찔렀는데 정말 맛있을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어느덧 6시가 넘어 저녁 시간이 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냄새를 맡자마자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 근처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직원조차도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저는 그에게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가장 덜 매운 라면인 진라면을 추천받았습니다. 기계에 써 있는 안내를 보면서 라면을 조리했는데 냄새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라면을 가지고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빠르게 한 입을 먹었고 입에서 불을 뿜고 말았습니다. 분명 직원이 맵지 않은 라면이라고 했는데 제 입에는 많이 매웠거든요. 입에서 불을 뿜던 저는 라면은 챙길 생각도 못하고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급하게 얼음컵과 음료를 구매해 입에 넣고 나서야 겨우 매운 입이 진정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저는 밖에 두고 온 라면이 생각나 아차 싶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금방 완성된 음식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왔으니 도둑 맞았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는데 제 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카페 앞에서 만났던 미국 남성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이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던 이야기가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정말 도덕성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며 음료수와 함께 남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음료수와 함께 먹으니 아까처럼 맵지는 않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고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 한강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경치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슬슬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저 앞에 보이는 다리까지만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책로에 여성들이 혼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치안이 좋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산책로를 따라 20분쯤 걸었을까 목적지였던 다리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잔디밭에서 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다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지은 지 꽤나 오래돼 보이는 다리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관이 예쁜 것도 아닌 평범한 다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을 보며 숙소로 돌아갈 교통편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여기저기서 탄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무심결에 고개를 돌린 순간 저를 맞이해준 것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였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다리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형형색색의 조명이 분수를 물들였습니다.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쏟아지는 분수의 물줄기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도심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수는 한동안 이어졌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분수가 생강에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사실 생강은 강으로 흘러드는 온갖 분뇨와 오폐수로 인해 사계절 악취를 풍깁니다.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뿐이지 만약 관광지가 아니었다면 그저 기피 대상이 되었을 것이지요. 반면 한강은 수질 개선을 통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고 악취도 전혀 나지 않으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찾고 즐기는 강이 된 것이겠죠. 하루빨리 생강의 수질을 개선시켜 일반 시민들도 찾아와 일상을 즐기는 강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음악 분수가 멈춘 사이 생각을 정리한 저는 숙소로 되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늦은 시간임에도 여전히 여성들이 혼자서 많이 돌아다니던데 유럽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걱정되기도 했지만 괜찮으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차에 적응할 새도 없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오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귀국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담당자들은 빠르게 답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질 개선과 더불어 카드형 티켓,
한강에서 보았던 음악 분수 등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올림픽 개최지 발표가 나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계속해서 담당자들을 통해 하루빨리 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예산 핑계를 대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파리가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이 난 이후에도요.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부는 몇 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수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 있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시설을 확충 및 이전, 하수도 보급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프랑스의 행정 처리 속도로는 그것들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완료할 수 없었거든요. 그 때문에 작년 초쯤에 저에게 다시 연락해 방법이 없냐고 물어왔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기에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얼마 전 나온 수용 불가 판정입니다.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바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깨끗해진 생강이 우리를 반겨주었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악취가 풍기는 똥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시작은 국가적 행사 시 보여질 대외적 이미지 때문이었지만 그 결과 강이 시민들의 품속으로 돌아와 휴식을 제공하며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저희는 이미 올림픽이 코앞이기 때문에 뭘 해볼 순 없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뜻을 함께하는 교수님들과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에는 담당자들과 함께 다시 한국에 방문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체험시킬 계획입니다. 센강에서 파리 올림픽을 하기 위해 한국에 답사를 오셔서 크게 감명받으신 수잔 소장님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전에 수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더니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죠. 아쉽지만 다음 동계올림픽 때는 더 나은 행정 처리를 기대해 보아야겠습니다.